이거 앞부분 못 들은 친구들 위해서 보강 영상을 찍을게요. 여기 이후부터 여기 4문장의 확대부터는 찍어놨거든? 그거 영상 보여줄 테니까 거기로 보면 되고 이 앞부분만 설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들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잘 잡혀 있어야 돼. 이게 문장 성분이 뭐고, 문장이 이게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판단을 하고, 견문장이면 이게 아는 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인지, 그럼 또 이어진 문장이면은 종속인지 대등인지,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어떤 절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이 개념이 잘 잡혀야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헷갈리지 않거든. 그리고 이 문장 성분이나 이 견문장 파악하는 거는 모의고사 문법에도 맨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돼. 하나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배우거든. 우리 이 문법을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쭉 써보자면은 제일 작은 문법의 단위가 의문입니다. 의문. 왜? 의문 너희 기억나니? 의문. 지난 시간에 했었죠. 실능중 친구들은. 그치? 그냥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 그러니까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 제일 작고요. 그 자음, 모음이 하나가 딱 모여서 한 글자가 됐어. 한 글자 음절이라고 하죠. 그지? 그럼 글자가 모여서 어떤 뜻을 이루는, 뜻을 가지는 단위가 됐어. 그러면 형태소라고 해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야. 그리고 단어. 한 단어. 단어는 우리 문장에서 할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내가가 단어예요. 밥을 또 단어야. 먹었다도 단어야. 그게 하나하나 되는 거지. 그럼 간단하게 써보면 내가 밥을 먹었다 해서 이름을 쓸게요. 그냥 이제 내가 밥을이 단어야. 근데 이걸 형태소로 나누자면은 내라는 거랑 밥이라는 거랑 이렇게 다 나뉘어요. 뜻을 가진 걸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가 조금 더 큰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모인 구가 모인 절이 모인 문장. 문장이 제일 큰 단위야. 그래서 절이 뭔지 구가 뭔지는 이따 할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의문부터 문장까지 이렇게 단위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제일 큰 단위인 문장이 뭔지 개념 보겠습니다. 뭐나 뭐를 말과 글로 표현할 때, 문장은 생각이나 느낌,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제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 이게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문장을 쓸 경우에는 각 문장이 끝났다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같은 문장 표효가 써야 돼요. 그래서 완결된 뜻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완결된 형태인가, 어떤 빠지는 문장 성분 없이 그 생각이나 느낌이 완벽한 형태로, 완결된 형태로 나와 있는가가 문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데 완벽하게 완결이 돼야지. 그러면 어떤 성분이 있어야 문장이 완벽해지나요? 라고 물었을 때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는 꼭 있어야 합니다. 문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장 성분은 주어랑 서술어입니다. 주어는 뭔데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야. 그리고 서술어는 그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아니면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설명하고 서술해주는 부분이 서술어죠. 그치? 왜 세 가지로 나뉘냐면요, 어찌하다는 그 움직임이야. 그래서 품사인 동사가 보통 서술어를 쓸 때 어찌하다라고 뜻을 나타내고요, 어떠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이죠. 형용사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상이다 라는 문장처럼 뭐뭐이다죠. 이게 무엇이다, 대상을 지정하는 거야. 이건 책상이다, 이것은 학생이다, 저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땡땡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이다는 서술격 조사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최소한의 문장 성분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 서술어 말고도 다양한 문장 성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볼게요. 문장 성분,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부속성분, 세 번째 독립성분, 이렇게 나뉠 거야. 자, 일단 주성분 먼저. 주성분이란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입니다.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선생님, 방금 문장 이루는데 필요한 거 주어, 서술어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왜 목적어와 보어는 뭐죠?
주어 서술어가 제일 최소 단위야. 근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이거 지웠구나. 나는 내가 밥을 먹는다. 뭐 그녀가 밥을 먹는다. 이런 문장 보시면 밥을 먹는다. 여기에서 자 먹는다라는 동작을 하니까 여기 서술어겠죠? 누가 먹죠? 그녀가 먹죠? 주어야. 그럼 예를 들어 밥을 없다고 쳐보세요. 그녀가 먹는다. 문장이 완결됐나요? 그녀가 먹는다 하면 무엇을 먹는지가 필요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주어랑 서술어만으로도 문장이 완결되는 게 있는데 먹는다 같은 이런 서술어는 꼭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얘가 필수성분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 이외에도 목적어, 보어라는 것이 꼭 문장을 완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다. 주성분이다 라고 합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주어, 동작, 작용,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 주어입니다. 예시, 고양이가 잔다 해서 주어는 고양이가가 되겠죠. 그죠? 서술어,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부분이야. 서술하고 설명하고 풀이해주는 부분이 서술어입니다. 유리창이 깨끗하다 해서 깨끗하다, 유리창이 뭐 어떻다, 어떤 상태다, 어떤 뭐 성질이다 라는 걸 들어있는 부분이 깨끗하다죠. 그게 서술어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예요. 같은 말로 객체라고도 합니다. 주체, 객체. 자, 재우가 밥을 먹는다 해서 이 서술어죠. 이 서술어의 동작 먹는다. 무엇을 먹어? 그 대상 무엇을 먹어? 밥을.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보어란 무엇이냐? 보어라는 그 용어를 되게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이해. 보어라는 게 오려면 서술어가 무조건 되다나 아니다여야 돼요.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인 경우 그 앞에 있는 성분이 보어가 되는 거야. 보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성분이라서 보어예요. 봐봐. 이거 없이 예를 들어서 누나는 되었다. 문장이 완료되지 않았죠? 뭐가 됐는데? 그게 필요해. 무엇이 됐는데? 이 누나라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이 성분. 경찰이 되었다. 쓴 요게 보어예요. 그래서 서술어가 주어 이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이 보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성분, 특이하게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일 때만 그 앞에 오는 성분이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술어가 뭔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라든지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런 문장 보시면 서술어 문장 일단 봐. 되다네. 아니다네. 그치?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뭐가 됐는데 물이. 뭐가 아닌데 나는. 얘네는 주어겠고. 그치? 얼음이 됐다. 학생이 됐다. 그래서 이어는 주어를 이제 보충해주는 보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잘 서술어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이제 부속성분 볼게요. 방금 했던 이 네 가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성분은 생략하면 안 되는 정말 필요한 필수 성분인 주성분이었는데 이 부속성분들은요. 주성분을 꾸며주는 애들이야. 주성분을 꾸며줘서 역할을 의미를 더해주는 아이들이죠. 그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 혹시 관형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관형사. 품사에서 관형사도 수식어니였는데 꾸며주는 애였는데 얘가 뭘 꾸며줬었죠? 체연 수식합니다. 똑같이 관형어도 체연을 꾸며줘요. 품사랑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할 거예요. 아무튼 관형어는 체연 꾸며줍니다. 체연이 뭐였죠? 명사, 대명사, 수사요. 민한데 못하네. 민하가 새 옷을 입었다 라는 문장 보시면 민하가 주어겠죠. 입었다 서술어겠죠. 뭘 입었어? 옷을. 목적어겠죠. 그럼 얘는 없어도 문장이 완결돼. 근데 왜 있는 거죠? 옷을 꾸며주려고. 어떤 옷인데 할 때 새 옷을 꾸며주려고 있는 아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관형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부사어는 뭘 꾸며주냐?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근데 옆에다 적으셔야 돼요. 주로 용언이고 얘는 체연 빼고 다 수식. 부사어는 같은 부사어도 꾸미고 부사어가 관형어도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주로 용언을 꾸며주긴 하지만
체연은 관용하고 꾸미니까 그 체연 말고 나머지를 다 수식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다라는 문장에서 어떻게 자랐다? 무럭무럭 자랐다. 용어는 꾸며주죠. 얘가 부사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속성분은 뭘 꾸며주는지가 구분해서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독립성분은 방금 보시면 얘네들은 주성분은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필수 성분이야. 부속성분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해. 근데 이 독립성분은요, 다른 문장 성분들과 관련이 없어. 독립적으로 따로 쓰이는 애예요. 뭐가 있냐? 독립어가 있습니다. 독립어. 그럼 독립어는 무슨 역할을 하죠? 감탄, 나타낼 때. 또는 부름, 응답. 감탄, 부름, 응답을 나타내는 그 문장 성분 부분을 독립어라고 해요. 밑에 네, 곧 갈게요에서 네, 대답이죠? 응답이죠? 그치? 요거 독립어야. 독립어입니다. 그럼 갈게요 서술어겠죠? 뭐 어떻게 가? 곧 갈게요 부사어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문장 성분 다 이 용어에 익숙해지고 뜻도 알고 문장에 나왔을 때 어떤 문장 성분인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보너스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면 정말 헷갈릴 게 없어요. 좋아요. 자, 문장 성분과 품사의 차이를 볼게요. 같은 단어라도 형태에 따라서 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뭐는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단어인데 이제 그게 문장 성분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품사는 달라지지 않아요. 품사는 이름이야. 걔의 이름이야. 선생님 이름이 희정이죠? 이 희정이라는 이름이 다른 데 갈 때마다 이름이 바뀌나? 이름은 바뀌지 않아. 근데 내 역할은 바뀔 수가 있죠. 학원에서는 이제 선생님, 집에서는 딸, 이런 식으로 역할이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품사라는 이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 그 어떤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품사,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밑에 가져왔어요. 보시다. 자, 품사. 단어를 나눈 게 품사죠. 형태, 기능, 의미 뜻에서 나눈 건데 체연, 명사, 대명, 서사가 있고요. 수식어내, 관형사, 부사, 독립어내, 감탄사, 관계어내, 조사, 용어내, 동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용언, 동사, 형용사입니다. 용언만 지금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하죠. 형태가 변한다는 건 문장에서 활용하고 말 그대로 형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동사, 먹다, 뭐 형용사, 예쁘다 를 예시로 들면 이게 항상 기본형이야. 기본형, 원형은 이렇게 다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문장에서 모두가 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너 밥 먹다? 나 오늘 밥 먹다. 너 밥 먹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너 밥 먹었어? 밥 먹을 거야? 나 밥 먹었어. 너 밥 먹고 뭐 할래? 이런 식으로 먹은 안 바뀌는데 뒤에 어미는 자꾸 바뀌잖아요. 그치? 그렇게 용언에서 형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뒤에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럼 형용사 예쁘다에서 어간이 어디까지일까요? 예쁘다. 예쁘까지가 어간이죠. 그치? 여기 뒤에는 어미입니다. 근데 예쁘다 형용사야. 그래서 얘는 그냥 품사라는 형용사는 바뀌지가 않아. 얘들아, 예쁜 꽃이라는 게 있어. 예쁜 꽃.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이 피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 해봅시다. 예쁜 꽃이 피었다. 주어 어디죠? 주어 꽃이 서술어 피었다. 그럼 이 예쁜은 무슨 역할을 하죠? 꽃을 꾸며주죠. 그지? 그럼 얘는 관형어일 거야. 그럼 관형어, 주어, 서술어일 거예요. 여기서 예쁜이 어떤 역할, 어떤 문장 성분이냐고 물어보면 관형어예요. 꽃을 꾸며주니까. 그치? 예쁜의 저 니은이 뭐야? 예쁘까지가 어간이고 거기에 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관형사형으로 관형사의 그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아이인 거죠. 어미, 전성 어미. 뒤에서 다 할 거예요. 두 번째 영상에 나올 겁니다. 그거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모르는 건 쌤한테 카톡해서 질문하세요. 자, 그리고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에서는 꽃이 주어야. 예쁘다? 서술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예쁜, 여기 있는 예쁘다. 예쁘다야 원래 둘 다. 그치? 근데 얘는 관형으로 쓰이고 얘는 서술어로 쓰이잖아요. 품사는 둘 다 형용사야. 근데 이제 문장에서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우리는 그 문장의 역할, 그 문장 성분을 배우는 단원이고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아주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주어만 요구하는 서술어도 있어. 여기 노래한다고 할까? 노래한다. 그럼 주어 뭐 새가 노래한다 라고 쓰면 문장이 완결됐나요? 새가 노래한다. 완결됐죠? 끝이죠?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야. 그치? 요런 것들이 이 서술어 앞에 지금 하나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예요. 한 자리 서술어. 먹다 아까 했지만 먹는다는 이제 주어 필요하고 내가란 주어 무엇을 먹는지가 필요하죠.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이 서술어 앞에 2개 필요하지. 그러니까 2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죠. 주다를 볼까요? 주다. 자,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뭐가 필요할까? 누구에게. 내가 친구에게 줬다. 완결됐나요? 내가 친구에게 무엇을 줬는지가 필요하지. 내가 친구에게 사탕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주었다라는 서술어 앞에 3개나 필요하네요. 그치? 그래서 3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서술어의 자릿수야. 서술어가 앞에 요구하는 게 몇 가지인가, 자릿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한 자리, 2자리, 3자리 이렇게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내가 사탕을 주었다. 얘 주어고 얘 목적어인 거 알겠죠? 그럼 얘는 무슨 성분일까? 친구에게. 누구누구 학교에 갔다. 장소라든지 누구누구한테에게라든지 요거는 부사어거든요. 부사어. 근데 이 친구에게라는 이 부사어가 없으면 문장이 완결되지 않죠. 그지? 부사어는 아까 근데 부속 성분이라면서요. 생략해서 읽다면서요. 이런 경우에 3자리 서술어인 경우에 부사어가 꼭 필요하잖아. 그런 경우에 있는 이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돼요. 필수 부사어가 됩니다. 필수 관형어도 있을 거예요. 뒤에서 우리 예시 보면서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문장 성분 서술어가 요구하는 앞에 문장 성분이 몇 개냐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팁으로 3자리 서술어에 뭐가 있는지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4번 문제 옆에 기출 갖다 놨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었나요? 필수 부사어 기억이지. 그러니까 필수 부사어의 예시로 적절한 것은 매우 빨리, 매우는 빨리 꾸며주는 거지. 그냥 정말로 부사어 역할을 한단 말이야. 필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얘는 이 주었다라는 3자리 서술어기 때문에 다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 되겠지. 답이 그래서 2번이겠죠. 이해됐나요? 마침내 예쁘게 오후에는 다 그냥 일반 부사어고. 그치?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 성분 40제 쌤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요거 다 직접 해보세요. 다 직접 해보시고 쌤한테 카톡으로 쌤 다 했어요 라고 보내면 답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열공하십시오.